반갑습니다. 캐드강사 매운탁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앞에 써져 있는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으로서 최근에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신 거에 대한 답변식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윈도우 7이 이렇게 서비스 종료가 되고 윈도우 10으로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대부분 윈도우 10으로 이제 갈아타는 추세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윈도우 10에서 캐드가 F8을 누르게 되면은 약간씩의 딜레이 현상이 있다고 이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F8을 눌렀을 때 조금 느려지는 현상을 딜레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각형 같은 경우 중간점을 바로 찾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싶은데 꼭 라인을 그려서 중간점을 찾아내야 되는지 이런 질문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별도의 라인 없이 그 사각형의 중간을 바로 찾아서 이동이라든가 복사를 하는 방법, 이것도 아마 실무에서는 조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 영상에서 이제 신속 선택에 대한 영상 녹화를 했었는데 그거랑 조금 비슷하지만 유사 객체 신속 선택이라는 게 좀 별도로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제가 별도로 제가 생각을 해서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요거 1번, 2번 설명하는 김에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되는 영상은 물론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지만 저희 이제 공부방 블로그에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이제 영상이 이렇게 좀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잘 찾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별도의 매운탕 공부방 블로그를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부 항목이 쭉 게시판 형식으로 나열이 되면서 그 안에 다 업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좀 모아놓고 보기엔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말씀드렸던 윈도우 10에서 F8을 누르면 느려지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캐드를 한번 열어주시고, 저는 이제 아직 윈도우 10이 아니라 윈도우 7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어요. 윈도우 10에서 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윈도우 7을 사용하셨던 분들한테는 저게 뭐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노트북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운영체제는 윈도우 10으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사용할 추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될 명령어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L 엔터 하고 우리가 시작점 클릭을 했습니다. 뭐 L 뿐만 아니라 어떤 게 됐든 간에 어떤 작업을 하든 간에 F8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직교 모드가 바로바로 활성화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F8을 눌렀더니 굉장히 버벅이면서 움직이더라. 근데 또 F8이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버튼 밑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또 이제 바로바로 돼요. 사실 윈도우 10에서도 윈도우 10에서도 이게 F8 단축키가 아니라 이런 버튼들을 클릭하면 바로바로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F8 단축키를 이제 좋아해서 F8을 누르고 F8을 눌러서 또 껐다 켰다 하시는 분들은 그 F8 키 자체가 어떤 특정 명령어와 충돌이 일어난다는 그 약간의 그 추측이었죠, 그동안에. 근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추측성으로 왜 느려질까라고 계속 고민을 해왔던 부분인데, 자, 그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해결이 된 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임시 지정키라는 템프 오버라이드, 앞에 한 뭐 세네 글자 치게 되면 나옵니다. 템프 오버라이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 좀 써볼까요? 템프 오버라이드라는 이 명령을 치게 되면은 이제 임시 지정키의 사용 유무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 지정키라는 게 무엇인지 좀 잠시 후에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 저는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앞에 뭐 T, 한글이니까 영어로 놓고 TEM 정도 치면은 이렇게 템프 오버라이드라는 게 여기 뜹니다. 여기 제일 밑에 뜨죠. 저는 이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클릭해도 되겠죠. 자, 템포 오버라이드를 누르게 되면은,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값이 1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용을 하겠다, 임시 지정키를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고, 만약에 여기다 0을 쓰게 되면은 0 쓰고 엔터하면 이제 사용을 안 하겠다로 설정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사용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0 엔터로 해놓고 사용하시면은 윈도우 10에서도 라인 엔터로 F8 누르면은 그 즉시 F8 누르게 되면 그 즉시 해제되고, 또 F8을 누르게 되면 그 즉시 또 켜지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템프 오버라이드를 해놓고 0으로 설정하라는 거죠. 0. 사용을 안 해. 임시 지정키를 사용 안 하겠다.
그러면 임시 지정키가 도대체 뭐냐? 사실 이거 몰라도 상관없는데 뭔지는 간단하게 알고 넘어갈게요. 뭔지만. 템포 오버라이드가 뭐냐면은 우리 예전 버전에서는 툴 우리 그러니까 클래식으로 놓고 쓰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가장 상단에 툴이 있을 겁니다. 툴 안에 들어가면 커스터마이즈 안에 여기 인터페이스가 있죠. 인터페이스 또는 클래식이 아니라 리본 탭을 쓰시는 분들은 매니저 그래서 여기 관리죠. 관리 안에 들어오면은 유저 인터페이스 여기 있습니다. 그쵸? 유저 인터페이스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뜹니다. 여기 보시면은 키보드 여기 보면 키보드 한글에서도 키보드가 되겠죠. 키보드 항목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템포러리 오버라이드 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임시 지정 키입니다. 제가 영어 발음 안 좋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영어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템포러리 오버라이드 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임시 지정 키 설정 항목입니다. 얘를 열어보면은 플러스를 눌러서 열어보면 여러 가지 임시 지정 키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오브젝트 스냅, 오스냅이죠. 오스냅의 임시 지정 키는 선택을 해보니까 오른쪽에 보면은 Shift V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Shift V.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오스냅에서 미드 포인트의 임시 지정 키는 Shift V구나. 나머지도 엔드 포인트 눌러보면 Shift E가 되겠고, 그렇죠? Shift V, Shift E 이렇게 되어 있죠. 임시 지정 키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걸 제가 알고 나올게요. 알고 나왔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런 선이 있는데, 제가 지금 오스냅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OS, 오스냅은 OS죠. 자, OS 엔터 치고, 전체 다 선택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라인 엔터 하고 갖다 대면 이렇게 미드 포인트가 당연히 잡히겠죠. 그쵸? 근데 나는 이제 오스냅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사용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셀렉트 올이 안 해서 클리어 올 해놓고 다 사용 안 할 거야. 오케이 나올게요. 그럼 당연히 L 엔터 했을 때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안 잡힐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전에 템프 오버라이드 템포 오버라이드를 다시 1로 바꿔 놓을게요. 나는 사용하겠다. 1 엔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템포 오버라이드를 1로 설정해 놓고 나서 제가 만약에 라인 엔터로 가져가면 아무것도 안 잡히지만 Shift V를 누르고 있으면은 잡혀요. 이렇게. 이게 임시 지정키예요. 그러니까 꺼놨지만 갑자기 내가 필요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V 누르면은 임시 지정.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키. 쉽게 말하면은. 그렇죠? Shift E 하면은 끝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임시 지정 키라는 거 이런 건데 사실 이거 사용을 안 합니다. 저도 안 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굳이 몰라도 사용함에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시 지정키라는 게 이렇게 이제 간혹 가다가 다 꺼놓은 상태에서 간간히 사용하고 싶은 기능들, 그놈들이 이제 이렇게 임시 지정키로 만들어 놓은 건데 사용을 거의 안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기 전까지는 이런 것도 있었네 라고 하면서 사실 사용 안 했잖아요. 저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대부분 템프 오버라이드는 0으로 설정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값이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 엔터하고 F8만 눌렀다 하면 느려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결론은 이러한 기능이 있긴 있지만 템포 오버라이드 엔터 0 엔터로 꺼놓고 사용하자. 그렇다면 F8의 느려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겠더라. 이게 첫 번째 해결책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중간점 빠르게 찾기였습니다. 중간점 빠르게 찾기는 무엇이냐? 자,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각형, 제가 아마 제 영상 CAD 2D 영상 같은 거 좀 많이 보신 분이라고 하면은 좀 제가 그린 스타일이 되게 좋은 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냐면은 이렇게 사각형 같은 건 따로 그려서 이렇게 막 조립하는 방식을 되게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막 여기서 옵셋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옵셋보다는 따로따로 그래서 이렇게 무브로 조립도 하고 막 그러고 싶단 말이지.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실 거예요. 제 영상을 앞에 거 다 봤다고 하면은. 자, 제가 하나 이제 과제를 드려볼게요. 이렇게 사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크기는 그냥 막 그렸습니다. 요 사각형의 정중앙을 잡아서 여기 모서리에 정확히 갖다 놓고 싶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L 엔터로 사실 이거 오스냅 다시 설정할게요. 자, OS 엔터 해서 셀렉트 올 하고 나올게요. L 엔터로 여기 중간에 미드 포인트에 선을 그려서 무브로 M 엔터 이동할 물체 선택 엔터
그리고 여기 중간점을 찍어서 여기 끝점에다가 클릭하면 이렇게 쓸 거예요, 예전에는. 그쵸? 근데 굳이 이걸 사용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고자 추가로 설명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인은 안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중간을 바로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갑니다. M, 이동하기죠, M. 자, M 엔터. 자, 이동할 물체 선택 엔터. 자, 엔터까지 꼭 하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자,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메뉴가 뜰 겁니다. 자, 거기서 보면 Mid Between Two Point. Mid Between Two Point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했죠? 그럼 말 그대로 2포인트를 찍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위에 점 찍고 아래 점을 찍어요. 띵! 그럼 자동으로 중간점 잡힙니다. 자동으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원하는 점에 가서 클릭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잘 보세요. Move. 자, M 엔터. 이동할 물체 선택 엔터. 자, 그리고 여기 중간을 바로 잡았는데 못 잡잖아요. 물론 이게 터치하고 가는 방식도 있긴 있지만 그건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자, 그래서 Mid Between Two Point. 있죠? 요거를 클릭하고 그 다음 두 점을 찍는 거야. 이렇게 두 점 찍어볼까요? 여기 요 점이랑 대각선 요 점 띡 하면 역시 그 두 점 사이에 중간점 잡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원하는 점에 가서 클릭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두 점 사이를 바로 잡는 방법, 그게 바로 요 방법이 되겠다. 자, 유사객지 신속 선택이라는 거는요, 이제 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이어 설정을 좀 해볼까요? 제가 간단하게. 자, LA 엔터 해서 뭐 레이어 두 개만 설정할게요. 뭐 이름은 안 지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름은 그냥 생략하고 색깔만 서로 틀리게 뭐 핑크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하나만 핑크색으로 해놓고 바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홈에서 레이어를 1번으로 라인을 하나 그리고요. 종료. 레이어 2번으로 또 그리겠습니다. 자, 원도 흰색 원 2개 그리고요. 핑크색 원 2개 그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레이어 2번이죠. 그럼 레이어 0번으로 되어 있는 0번으로 되어 있는 원도 그리겠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흰색이지만 얘는 레이어 2번, 얘는 레이어 0입니다. 0. 얘는 레이어 1번이고요. 그렇죠? 자, 유사 선택이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레이어별로 그리신 도형들이 잔뜩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레이어 관리를 하면서 도면을 많이 그리게 되죠. 자, 그래서 유사 선택이라는 거는 Select Similar, Select Similar라고 SEL이라는 게 있어요. SEL, Select Similar. 발음이 어렵죠. 다시 말하지만 영어 발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영어 발음 안 좋습니다. 자, Select Similar라는 게 있는데 이놈을 선택하고 엔터 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이 핑크색 원 하나 선택하고 엔터 해볼게요. 그랬더니 얘랑 같은, 유사한, 그러니까 Similar라는 게 유사한, 그렇죠? 비슷한, 이걸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선택을 했더니 얘랑 유사한 놈은 다 선택되는 거야. 단 같은 레이어만 선택되죠. 원이 원인데 레이어가 틀리니까 선택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봅니다. SEL 엔터. 그리고 이 원을 선택하고 있다. 그랬더니 역시 같은 레이어의 원만 선택된다는 거죠. 레이어는 같은 레이어끼리. 그쵸? 자, 이것도 해볼게요. SEL 엔터. 요거 선택하고 엔터 했더니 얘랑 같은 레이어로 되는 거. 이게 선이 떨어져 있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연결이 안 되고 여기에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선이 또 있어요. 이게 이렇게. 봐보세요. 자, SEL 엔터. 요거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떨어져 있어도 같은 레이어이면서 같은 선. 그렇죠? 얘는 선택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아하, 유사한, 같은 레이어인데 같은 레이어이면서도 얘랑 유사한 라인으로 되어 있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아크가 있으면은 마찬가지 선택하고 SEL 엔터 선택하고 엔터면 역시 얘는 선택이 안 되죠. 같은 유사한 것들만 선택된다는 거.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간혹가다 쓰기가 참 좋아요. 같은 레이어끼리 되어 있으면서 내가 라인만 잡고 싶다. 그렇죠? 같은 레이어로 되어 있으면서 나는 원만 잡고 싶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속 선택이 더 편하긴 하지만 사실 그 신속 선택은 예전에 강의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신속 선택은 되게 디테일해요. 근데 걔보다는 좀 디테일하진 않지만 빠르게 잡는 방법으로는 이게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선택이라는 거. 자, SEL 명령어가 혹시라도 안 먹히시는 분들은 좀 확인하는 게 어디냐면은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메뉴가 뜨거든요. 여기도 있습니다. Select Similar가. 이걸 띡하고 클릭이 좀 마찬가지. 내가 선택해 놓은 그 놈과 유사한 놈을 바로 잡아줘요. 선택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Select Similar.
근데 혹시 이제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렀더니 메뉴가 안 뜨고 엔터 역할을 하더라. 그런 분도 있겠죠. 마우스 오른쪽 엔터로 쓰시는 분들. OP 엔터. 옵션이죠. OP. OP. 옵션. OP 엔터. 자, 거기서 유저 프레퍼런스. 사용자 그 환경 설정이 되어 있겠죠. 자, 사용자 환경 설정에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여기 쇼컷 메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아마 해제되어 있으면 그렇게 엔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체크되어 있어야만 메뉴가 뜰 거예요. 쇼컷 메뉴가 뜰 거예요. 이게 해제되신 분들은 이걸 체크해야만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메뉴가 뜹니다. 이걸 체크하고 나오시면 되겠다. 반대로 엔터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해제해 버리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계속 엔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알아두면 좋은 기능이죠. 자, 저는 지금 쇼컷 메뉴를 체크를 했습니다. 마지막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자, 셀렉트 시뮬러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같은 레이어이면서 같은 원들은 선택이 다 되는 거야. 레이어가 같아야 되고 또 유사한 원이면 원만 선택이 되는 거죠. 크기는 상관없어요. 레이어 2번이면서 원이 좀 작아도 상관없다는 거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렉트 시뮬러 하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이게 레이어 2번, 얘가 레이어 0번이구나. 죄송해요. 이게 레이어 2번이죠.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렉트 시뮬러 하면 이렇게 크기랑 상관없이 같은 레이어이면서 원이면은 다 잡는 기능이죠. 이렇게 해서 유사 선택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질문이 많았었고 그리고 좀 궁금해하신 부분을 제가 좀 오늘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바빴는데 약간의 짬이 나서 좀 영상 녹화를 했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게 블로그 와서 좀 질문도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요 업로드를 계속 여기 할 거니까 여기 오셔서 계속 보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수고도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